그 MB 정권에서 MB 정권에서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마구잡이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박원순 문건, 이 박원순 제안 문건은 사실은 2013년인가요? 불거져가지고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했었는데 맞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그 우리 문건 아니다, 폰트가 다르다. 네. 그리고 검찰도 그 국정원 말을 받아가지고 기소를 아예 하지 않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다시 불거졌고요. 어제 적폐청산위원회가 있었는데 뭐 박원순 시장이 함께 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들 적폐청산위원회는 매주 한 차례씩 이제 화요일 날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제는 공개 회의였고요.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회의였고 거기에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하면서 박원순 시장님이 그 박원순 제안 문건을 포함한 지금 국정원의 소위 심리전단과 지금은 또 민간인 댓글 부대 약 48개 팀이 지금 발견됐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형사 피해자로서 직접 고소를 하고 서울시가 고발을 하는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들 적폐청산위원회는 차제에 이런 국정원의 여론조작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국기문란 사범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규모와 시간이 3년 이상 했다는 거 그리고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이 투입됐다는 거 또 군사이버사령부가 김관진 장관에게 1일 VIP 보고를 했다는 거. 사인도 있다면서요?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를 수 없다. 네.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효재 전 정무수석 비서관,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남재준 국정원장까지에 대한 수사 촉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 시장이 그동안 그 아들이죠. 박주신 씨. 네, 박주신 씨 병역. 네. 비리 있다고 큰 난리를 쳤는데 사실은 뭐. 사실 무근이에요. 병무청, 법원. 다 아니라고 하는데. 병원 다 아니라고, 경찰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게 지금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이. 그래요? 네. 어쨌든 국정원의 지시로 있었던 것이고, 보니까 그 주신 씨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박 시장의 사돈이죠. 예. 그 사돈 회사 앞에까지 가서 엄마 부대, 어버이 연합이 나서 그 몇 차례씩 집회를 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돈 받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인데, 이게 박 시장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수사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수사 촉구를 하고 박원순 시장님이 고소를 했다고 그래서 바로 검찰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그 민병주 심리전단장이 기존의 윤석열 그 댓글수사팀장이 했던 사개팀입니다. 그건 불과. 그 사개팀의 여론조작건, 심리전단의 여론조작건은 이미 원세훈 징역 4년 실형이 나왔고 민병주 심리전단장은 집행유예로 사실상 그 면죄부 판결까지는 아니라도 선처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구속이 됐다는 거는 48개 팀이니까 기존의 4개 팀보다 규모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수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민병주가 일단 법무부로 들어갔으니까 일단 수사로서는 잘 된 거고요. 여기고 또 하나는 지난번 사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가 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이 댓글 부대 그 외곽 팀장 중에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개해가지고 엄청 이제 깠잖아요. 깠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면. 괜찮아. 그러면 박범계 우리 위원장께서 판사 출신이 법원을 까서 깠기 때문에 이번에 그건 모르겠고 영장이 또 발부됐나? 그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그 기각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에 비춰서 증거인멸 그건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기각하는 거는 그런 거는 판사님이 오버한 거예요. 나올 거 다 나왔다 이런.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그러한 그 민병주 심리전단장 그다음에 댓글 부대 외곽 팀장들 그래서 하나하나 조역하고 이제 그래서 김관진 또 김효재 또 남재준은 그 당시 박원순 제안 문건 다 거짓말했잖아요. 숨기고 아니라고 국정원이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는데 압수수색 불허했고 직원들에게
진술하지 마 이렇게 지시했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증거 인멸, 증거 은닉 혐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여가면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추선희 사무총장도 오늘 검찰에 출석했다고. 어머니 또 아까 우리 이도현 작가님 말씀하신 거 저기 어머니 연합 조옥순 씨. 뭐 그분도 근데 그분은 돈을 받았는데 뭐 적법하게 받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죠. 어쨌든 검찰이 뭐 증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하면 더 많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병주 단장 이외의 댓글 공작팀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 영장이 다 기각됐습니다. 특히 양지혜 사건도 그렇고 또 문모 씨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을 자기는 줬다고 그러놓고 그걸 횡령했는데 이 공탁했으니까 영장 기각해. 이렇게 지금 돼서 법원이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거든요. 법원이 왜 이런 스탠스를 취할까? 이제 과도기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현체제가 여러 평판사들이 지금 전국 법관회의를 만들어가면서 사법부가 변질됐다. 재판의 독립성이 외부로부터를 떤 문제도 있지만 내부에서 법원행정처가 지나치게 간섭한다. 그래서 사법부 내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뭐 이런 불만들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사회적 평가는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가 보수적으로 후퇴했다. 그런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최근에 그러한 일련의 어떤 그 영장 기각의 흐름은 한번 다시 곱씹어볼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법부의 개혁도 필요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예전 같으면 이제 청와대가 하는 사법부 개혁이지만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내부의 동력, 개혁 동력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법원 내부에서도 젊은 판사 중심으로 개혁의 목소리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주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요, 이 작가 IQ가 떨어진 것 같아요. 왜요? 좀 뭔가 사법개혁이 필요한가요? 이거는 정말. 아니, 대답을 요구하는. 의원님 그러니까. 말씀하시라고. 너무 당연한.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또 고향집이라고 그것도 두둔할까봐. 설마. 정의의 사도세요. 이게 국고 손실 있잖아요. 국고 손실에 대한 형이 되게 높더라고요. 저는 그 국정원이 그 정치적 중립을 어긴 국정원법 위반이 더 큰 것 같은데 형량이 국고 손실이 더 높더라고요. 네, 국고 손실죄가 있죠. 5억 이상이 되면 그게 무기징역까지 되게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재판을 받아보시더니 아니 만주 변호사가 되셨군요. 국민의 세금이니까. 자, 최 의원님 그리고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주변에서 이제 그 동문서답을 하고 있죠. 측근발로 나오는 게 이제 정치 보복이다. 정병국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정병국 의원은 은근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은근 아니고. 왜 깜짝 놀라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병국이 이런 말을 했다니 놀랐는데 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 질문인데요. 아니, 정치 보복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한테 논리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할 때는 뒷조사를 한다거나, 좀 그 일의 사건이 있으면 그걸 100으로 늘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없는 거를 만들거나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는 걸 우리가 정치 보복이라고 합니다. 되게. 근데 지금 나온 이 MB를 향하고 있는 칼끝은요. 증거가 차고 넘치고요. MB가 연관됐다는. 또 블랙리스트 건도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82명의 문화예술계 그것도 뭐 정말 그 국민 배우급 사람들, 그다음에 감독도 세계적인 감독까지 블랙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수사를 안 하면 그게 역정치 보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국민들에게 여쭤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정치 보복이냐? 국민들 동의하지 않죠. 그렇죠. 적폐청산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동의가 70% 이상 높고 적폐청산을 통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그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거는 뭐 거대한 범죄를 밝히는 게 왜 정치 보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실질 피해자가 있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문재인 정부의 법과 원칙이 그 범죄자를 단죄하지 않고 혹은 조사조차 하지 않으면 이거는 오히려 역풍이 문재인 정부에 붑니다. 그리고 박봉계 의원님, 네. 그 국민들이 가장 관심거리, 궁금한 게 이제 이렇게 돼서 과연
MB를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할 수 있느냐? 이걸 또 궁금해하시거든요. 현실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 뭔 소리세요? 우리가 봤는데. 그죠? 아까 제가 밑으로부터 차근차근 토대를 단단히 해서 이 수사가 진행돼야 되죠. 국민적 공분을, 저 지역구나, 제가 요즘에 이제 국정기획 자문위에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하셨지만, 제가 이제 그 설명회를 좀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녔는데, 가서 여쭤봅니다. 전라도 가서도 물어보고, 부산 가서도 물어보고, 인천 가서도 물어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보다 더 뜨거운 지지를 받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적 공분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채로 소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수사에 탁 한 건씩 들어가면 자칫하면 이게 헛방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곡차곡 주변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참모들에 대한 수사들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결정적 시점에 저는 필요하다고. 이제 됐어요. 처음에는 방송 시작하실 때 약간 적응하시면서 막 그랬는데 지금 2시간 하실 태세입니다. 아니야.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빨리 진도. 오자마자 계속 피곤해 쩔은 얼굴로. 근데 이제 환해지셨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환해지셨어요. 네, 다 최민희 효과입니다. 이동형 효과 같아. 적폐청산위원회는 시간이 있습니까? 기한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설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만약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들에 연속돼서 이게 쌓인 적폐라는 게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국정농단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단죄를 지금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국정농단의 원인이 국정농단이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최순실을 비롯한 몇몇 사람의 일탈행위가 아니고 예. 이것은 뿌리 깊은 제도적 문화적 원인이 있는 거다. 그게 적폐거든요. 네. 그 적폐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반민특위도 실패했고.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처럼 국민이 지속적으로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이게 거의 6개월 이상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드물어서 예. 이번엔 한번 성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할 겁니다. 네. 해야 되고요. 그 이유를 알아요, 제가. 네. 박범계가 위원장이라. 위원장으로서 우리 청취자들 당원 여러분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어달라는 촛불 염원. 그래서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혁명이 아닌 개혁의 방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고 기소와 재판을 통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명예혁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명예혁명의 완수는 저는 적폐청산을 통한 제도 개선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열망이 없으면 이건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응원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적폐청산과 관련된 것 같은데 지금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90% 이상이 다 비리로 깜짝 합격했다. 놀랐어요. 강원랜드는 보통 이제 좀 아는 사람 넣어도 한두 명 많아요. 한두 명이지. 많아요. 서너 명인데 이건 무슨 그리고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이고 네. 우리 이런 뉴스 들으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좌절할 텐데. 좌절하죠.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권성동 위원장이 여기에 관련돼 있다. 이래서 그러면 법사위원장 간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많았고 어제 법사위에서 이 문제 때문에 사퇴 공방이 여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이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참 인간적으로는 참 가슴 아프고 제가 어제 표현을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든 타당이긴 하지만 또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예. 저랑. 근데 어쨌든 5년 이상 참 최민희 의원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는 참 이런 울타리 내에서 어쨌든 미운정 고운정 들은 건데 저는 이 강원랜드 채용비를 보면서 여기에 관여했던 소위 권력자 이분들이 이 권력자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강원랜드의 채용집을 포함한 간부들 또 산업부 기관도 있고요. 또 도의원 이렇게 등등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새누리당 정권의 영구집권을
저는 상정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 간 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간이 작아서 아니 우리는 너무 도덕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이런 짓 못해요. 아니 그래도 한두 명은 좀 우리도 괜찮은 사람은 좀 자격이 그런데 되면 해야죠. 이거는 무려 규모가 수백 명. 상상 초월이에요. 95% 6%가 다 부정청탁자였다는 그런 근데 얘기거든요.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가냐고 강원랜드가. 제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냥 백혜련 의원님이 일단 한번 질렀고 그 다음에 백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정도의 사태가 되면 법사위원장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상원이잖아요. 모든 법안이 다 오고 또 검찰과 같은 이런 권력기관을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고 어느 자리보다도 투명하고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이 부실 수사 의혹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되는 내일 기준에서 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이 수사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권성동 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 이상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거는 공정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죠. 본인은 그 완강하게 뭐. 사실 된다고? 무근이라고 하겠죠. 사실, 표정까지 네. 제가 다 상상. 나 고발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물러나야 됩니까? 이랬는데. 뻔뻔하시네. 이동현 작가님이 고발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죠.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법사위는 그럼 우리가 다시 못 갖고 오나요?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 자리와 법사위원회 자리는 서로 이렇게 엇갈려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는 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국회의장은 여당, 법사위원장은 야당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형국이 그런 형국이죠. 운영위원장도 못 갖고 왔어요. 이게 좀 가져와야 돼요. 공수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거 뭐 법사위원장이 틀어버리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 권성동 의원이 스스로 좀 내려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